총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죠.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은 비트코인이 제공해주는 유용성 그리고 다른 기타 자산들과 비교해 보면 결코 큰 양이 아니다. 범죄와 활동과 관련해서는 2% 정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게 추적이 가능하고 그 2% 안에서도 정말 단순 사기로 인한 범죄 활동이 대부분이고 나한테 비트코인 보내주면 2배로 보내줍니다. 이런 거에 속은 거. 그 다음에 랜섬웨어로 인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비트코인이 대부분이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비트코인이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베이스 블록체인에서는 이 스케일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추가 레이어를 활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양이 비트코인이 소유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주소가 개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는 대부분 거래소이거나 혹은 펀드, ETF 등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소이다. 그리고 하나의 주소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벌써 이륙한 네트워크 이펙트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보안성, 그 다음에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탈중앙화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 트랙 1에서 말했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지불 시스템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정보인데 현재의 정보는 다양한 데이터 시스템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가 이루어질 때 이 조정 과정이 1에서 5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빠른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리고 보안이 장담되지도 않습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에도 크레딧 카드 번호와 암호를 도난당하게 된다면은 안전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인포메이션 티어리 정보 이론에 기반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적은 에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 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지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이 가상화폐가 되는 것이죠. 2008년 전까지도 계속 이야기되던 주제였지만 그 이후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잭 돌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지불 시스템이 이게 predatory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predatory라는 게 새로운 나오려고 하면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억압적인 그런 시스템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상화폐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페이팔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라는 존재가 본인의 화폐를 가지게 된다면 이게 비트코인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요. 또 그 밖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커뮤니티 자체가 정말 훌륭한 커뮤니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너지에 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과 ESG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는 환경, S는 소셜, G는 가버넌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커다란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ESG를 포용하려는 큰 움직임이 있으며 또 자산 매니저들이 이 ESG에 큰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보고 벌써 지금 또 골드나 금이나 다양한 금속들을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양성과 또 인종의 다양성 등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셜이라는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삶을 살리는 거고, 또 바로 그거는 자율주행차 같은 것일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불 가능한 시스템에 접근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소셜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로는 몇몇 나라들은 엄청나게 큰 양의 GDP를 송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이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법정 통화로 이제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송금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돈이 특정 나라에서는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금으로 인해서 8%에서 30%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100달러를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때 그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수수료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사라진다면 벌써 경제적으로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3억 명의 사람들이 독재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훨씬 더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훨씬 더 높은 투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보다 완벽하게 투명한 것이 비트코인 체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버넌스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지불 시스템이 부족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론이 말했던 이 돈이라는 정보 시스템의 에러를 줄인다는 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비용 발생을 줄이고 또 복잡한 시스템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